자, 이제 108페이지. 수용 방식. 자, 토지 등의 수용 사용의 1번. 수용의 주체. 어느 법을 공부하든 주체 그러면 시행자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시행자인데 여기서부터는 누구누구로 구분한다? 공공하고 민간. 그럼 시험장에 가서 안 써주겠죠? 시험장에는 그냥 시행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항상 공공과 민간이다 구분해 두시고. 원칙.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한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걸로. 행정청 아닌 시행자들은 수용 사용할 수 없다. 맞아? 그냥 시행자는 다 수용 사용한다니까? 응?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시행자는 공공, 민간 이렇게 다 포함되는 용어라고 알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지. 그때 예외로 민간 시행자들은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민간 시행자 그럴 때는 누구 제외? 조합 제외 이렇게 나와야 돼. 근데 그걸 쓰기 싫으면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제 조합은 상관없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럴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뭐하고 소유하고. 아까 토지 소유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 3분의 1을 소유한 사람 그랬지. 뭐 소유하고 있어. 그런데 전체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수용 사용해. 그럼 이걸 이대로 내는 게 아니고 지방공사가 수용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들렸지? 한국토지공사가 수용할 때 동의받는다. 들렸지? 다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항상 누구일 때만 민간에 해당할 때만 동의가 필요하고 공공일 때는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뜻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사용의 절차. 자, 모든 절차는 무슨 법 준용? 토지보상법. 그리고 사업인정 고시의 특례. 원래 일반법은 수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사업인정 고시가 필요하겠죠. 특례니까 따로 받을 필요 없다. 받을 필요 없는 게 무슨 계획? 개발계획에서 수용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목을 뭐 했다? 고시했다. 그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이렇게 되고. 재결신청기간의 특례. 원래 재결신청기간은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1년이죠. 그거의 특례니까 무슨 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 개발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안에만 하면 돼. 이거를 여기는 종료일까지 이렇게 있어. 다른 법은 전부 다 종료일 대신에 안에, 그래 기간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해볼 테니까 보세요. 자, 지금 개발계획 고시가 된다. 그럴 때 수용하는 법은 무슨 법이다? 도시개발법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법은 요 개발계획이 고시될 때 수용 사용의 세부 목록만 고시해주면 뭐한다?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실시계획 고시됐을 때 수용하는 법은 무슨 법이다? 국토계획법이죠. 요게 달라 시점이.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나중에 수용을 해도 되는데 도시개발법은 나중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야. 바로 투기지. 만약에 도시개발법도 이때 수용한다 그러면 요 시기 안에 전부 뭐더라? 투기 들어오겠죠. 근데 개발계획 수립할 때 바로 수용하면 투기 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이 고시를 어디다 놔요? 관보나 공부하겠죠? 우리 관보 공부 봐요 안 봐요? 안 봐. 못 봐. 봐도 모르고. 근데 이미 거기에 고시만 돼도 우리는 더 이상 투기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돼. 근데 여기는 나중에 수용을 해도 투기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지? 왜? 도로 만들려고 결정했는데 땅 사서 들어오는 바보는 없겠죠? 그렇잖아. 그래서 국토계획법은 요때 수용하고 도시개발법은 바로 앞에서부터 수용하라 이런 뜻이야. 시험에서 묻는 게 딱 답이에요. 이 법은 요 놈이 나오면 되고 국토계획법 무슨 나오면 돼? 실시계획 요거 나오면 돼. 그것만 구분하고 들어가면 돼. 자, 국토계획 무슨 계획 고시되면? 실시계획 고시되면 뭐로 본다?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요 두 개만 구분하고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손실보상 방법. 손실보상은 원칙은 사전에 현금 보상이고
뭐를 기준한? 공시지가 기준한 감정평가 얘기죠. 그런데 이 법의 특성이 예외로 사후에 뭐를 인정한다? 현물보상을 인정해. 그래서 발행되는 채권이 무엇이다? 토지상환 채권이야. 원칙은 무조건 사전에 현금 보상이지만 여기만큼은 예외가 인정된다 그래서. 그럼 그 밑에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그 말은 무슨 방법의 예외다? 보상 방법의 예외다 이렇게 나와야죠. 항상 토지상환 채권으로만 읽으면 안 돼.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해서 보상 방법의 예외다 이렇게 알아들어야지. 그러면 채권을 누가 발행하느냐? 시행자가 발행하겠죠. 그런데 시행자가 자기가 필요해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해서? 소유자가 원해서 원해서 매수대금의 일부 지급수단이고 또 뒤에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는데 토지라고 해서 토지만 있다 건축물도 있다. 건축물도 있죠. 토지 건축물 반드시 나와. 자, 다음 장에 보시면 오른쪽 발행의 규모는 조성되는 분양 토지나 건축물의 얼마를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예외로 토지 소유자 등인 시행자들은 항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뭐를 받아라? 지급 보증 받아라. 그러면 이제 답이 딱 나올 때가 두 군데 정해졌죠. 수용할 때 민간은 동의 요건 필요하죠. 또 채권 발행할 때도 민간만 뭐가 필요하다? 지급 보증 필요하죠. 그럼 공사 같은 건 수용할 때 동의 필요 없고 채권 발행할 때도 보증 필요 없겠죠. 이게 계속 반복으로 나오는 거야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수용에서는 딱 두 개. 수용할 때 동의가 필요한 건 누구다? 민간. 공공은 동의 받을 필요 없다고 나오면 되죠. 또 채권 발행할 때도 보증은 누구한테만 필요해? 민간. 공공은 보증 필요 없죠. 그다음에 발행의 승인은 지정권자 승인을 받으면 된다. 자, 발행 조건의 이율은 발행자가 정한다. 그럼 이율을 발행자가 정하겠다는 것은 이자를 많이 줘, 적게 줘? 적게 주는 거지. 최소 준다는 얘기야. 우리는 지금 이자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조성된 토지나 건물을 받을 목적이지 이자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나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자는 줘야 된다. 그래서 누가? 발행자가. 발행 방식은 김영식 증권이죠. 김영식 증권. 그럼 김영식에는 무슨 역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기려면 1번 채권 이전할 때에는 취득자 성명 주소를 어디에다 먼저? 원부, 채권 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취득자 성명 주소가 다시 어디에? 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나 그 밖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결론, 항상 대항력이 생기려면 어디 기재해야 된다? 원부와 채권 모두 기재돼야 된다는 뜻이고 대신에 질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어디에만 기재해도 된다? 원부에만 기재해. 질권일 때는 채권에는 굳이 적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선수금 수취. 선수금은 미리 받는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1번의 시행자는 조성 토지 등과 원형지를 그래서 이제 원형지 괄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이렇게 해놨네. 쉬운 말로 공사하기 전의 상태는 원형지, 공사가 끝나면 조성되지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조성 토지 등 또는 원형지든 공급받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대신에 요건을 갖춰서 지정권자 승인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수금 나오면 선수금은 자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원형지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미리 돈 받아 쓸 수 있다. 그때 절차는 지정권자 뭐가 필요하다? 승인이 필요해. 그때 공공과 민간은 차이가 많아. 돈 미리 받는 게. 공공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가 되고 토지 면적 1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만 확보할 것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공공이 선수금 받으려면 언제 받을 수 있어?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자, 토지 면적 얼마 10% 소유권만 확보하면 받을 수가 있어. 근데 민가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그랬죠? 그럼 상당히 시간이 지나죠? 여기 차이잖아. 여기에서냐, 여기에서야 차이지? 그럼 아까 수용하는 시기하고 개념이 같죠, 지금? 여기서 공공은 이때부터 토지 면적 얼마만 확보하면 10%만 확보하면 아직 20년 남았더래 돈 미리 받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가니까 최소한 몇 년은 3년은 지나야 되겠지. 인가 신청해도 3년이니까. 그래서 요때 인가가 되면 할 수 있다. 시기가 전혀 달라. 그러면서 또 요건을 갖춰라 이렇게 놨어. 그 요건은 공급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그랬어. 숫자가 없다는 건 전부죠.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해야 돼. 그리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할 거 그랬네. 이걸 민법에서 뭐라고 그래? 완전한 소유권이지? 완전한 소유권. 토지 소유자가 은행에다 돈 빌려 쓰고 저당권 설정했다. 그럼 그런 토지는 필요 없어. 그런 토지에 뭐까지 저당권까지 안전하게 말소가 돼 있어야 돼. 그런 순수한 100%를 취득해야 되고 공사 진척률도 얼마? 100분의 10 이상 있어야 되겠죠? 그건 이제 왜 그런가 보세요. 왜 민간은 이때부터냐? 무슨 권리 받아야 돼? 공사 착공 권리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럼 착공 권리 받고도 착공 얼마 했어야 돼? 10% 이상 했어야 돼. 또 소유권은 전부 취득해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럼 우리 시험에서 뭘 냈냐면 민간에서 공사 진척률 10%를 냈어 이미. 그러니까 앞으로 낼 수 있는 것은 10이라는 숫자가 또 어디에서 나와? 공공은 10% 뭐 소유권 확보를 내겠지. 또 낸 다음에 시기 내겠지. 시기. 공공은 개발계획 수립 고시됐을 때. 자, 민간은 실시계획 인가 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낼 걸 대비를 하시라는 얘기야. 어떻게 나올 건지요? 그 다음 원형지 공급과 개발.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다음에 해당하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5번이 나와.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공공으로 봐. 그리고 5번은 학교나 공장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이렇게 놨어. 이 5사람을 줄여서 공공시행자 등 그래놨어. 이해되나요? 그럼 공공은 4명까지는 공공으로 보는 거야. 근데 학교나 공장 부지로 쓰는 사람은 공공은 아니다 그 뜻이야. 그런 공공시행자 등에게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하자 이렇게 놨어. 이유가 있겠죠. 원형지는 땅값이 비싸요 저렴해? 아주 저렴하지. 그거를 개발하면 아주 많은 이득이 생기겠죠. 그런 거를 민간 사업자에게 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누구한테만 공공 쪽에만 주고 공공 아닌 사람도 뭐만큼은 학교나 공장만큼은 자 개발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런 뜻이야. 그러면 개발하더라도 전체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1 이내로만 하라 그래놨어. 이 3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 자꾸 자네 시험에서 내는 이유가 아까 토지 상환 채권 얼마 넘지 않도록 2분의 1 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원형지는 전체 면적 얼마? 3분의 1. 그거 두 개를 자꾸 섞어서 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 바로 붙여서 나오는 숫자가 있으면 구분해 주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양보라 3번. 그럼 원형지 매각 금지는 원형지 개발자 해놓고 괄호 속에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하고 10년 범위 안에서 10년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에는 원형지 매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형지 개발권 주면 10년 안에는 절대 매각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뜻이야.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 그렇지. 국가나 지자체는 해도 돼. 그러니까 시험에서 지자체는 10년 안에 매각하지 마라 그러면 틀리는 거야. 근데 그 10년을 또 요즘에는 바꿔서 내. 10년이란 숫자가 2개로 구분이 돼. 자, 공사 완료 공고일로부터는 얼마? 5년으로 봐. 5년으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는 10년으로 봐. 그 둘 중에 빠른 걸로 한다. 먼저 끝나는 걸로 한다고 나왔어. 그러니까 시험에서 공사 완료 공고일로 그러면 10년 아니야? 몇 년? 5년으로 나와야 돼. 계약 체결일로 그러면 10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사 완료 공고 5년으로 내니까 다 틀렸다고 찾은 거야. 원래는 10년인데 그 10년은 기간이 정한 게 없잖아. 근데 이제 기간을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는 몇 년? 5년으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때부터 10년으로 본다. 그 뜻이야. 그 다음 4번은 지금 볼 필요 없고 5번은 내려왔어요. 반달골 1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은 무슨 방법? 수의계약 방법이다. 이렇게 놨어. 왜 수의계약이야? 딱 머릿속에 넣어야 돼. 공공자가 들어가면 서로 수의계약이 돼. 택지로 나오든 공공택지 그래도 그것도 가능해. 그러니까 일단 공공이라는 건 뭐로 한다? 수의계약이다 이러면 돼. 그런데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공공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럴 때는 무슨 방법? 경쟁입찰. 그러니까 원래 경쟁입찰인데 공공끼리는 뭐 하자? 수의계약으로 하자. 요 뜻이야. 이거 잘 나오잖아 시험에서. 공공인지 뭔지 구분해야 돼. 공공은 수의계약. 학교나 공장 부지는 경쟁입찰. 이때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면 그대로 무슨 계약?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가격. 그러니까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두 가지가 있어. 원형지 공급가격이 있고 조성토지 공급가격이 있어. 헷갈리면 안 돼. 공사하기 전의 상태의 공급가격이 있고 조성이 된 후에 공급가격이 있다. 그 뜻이야. 그래서 원형지 공급가격은 바로 감정가격. 감정가격에다가 시행자가 최소한도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거란 말이야.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갔을까? 공사비가 들어갔어. 그것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개발자가 협의로 결정하라 이렇게 놨어. 참고로 오른쪽이 6번을 한번 보세요. 하단에. 조성토지 무슨 가격? 가격평가 나와 있죠. 저기는 공급가격이야. 가격평가죠. 여기는 바로 감정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돼. 뭘로 준 건지. 원형지 공급가격. 공급가격은 어떻게 한다고? 감정가격 플러스 공사비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조성토지 가격 평가 방식은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 6번 이제 조성토지. 요게 조성토지 그 개정연도를 써놨죠. 2021년 12월 21일 날 개정을 해서 시행일이 2022년 6월 22일이야. 아직 안 됐죠. 문제는 대통령령이 나와야 돼. 아직 대통령령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법조문만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요. 법조문만. 어제도 내가 확인했더니 아직 대통령령이 안 나왔어. 어디를 가냐면 구체적인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아직 안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본만 먼저 할 거예요. 자, 먼저 요걸 잘해야 돼. 개정사항이니까. 예전 거하고 전혀 달라. 그래서 요즘 보니까 책들이 이거 개정 안 한 걸로 해놨어. 개정 안 한 걸로. 이거 개정된 거야.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면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들은 지정권자 뭐를 받아라?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만들면 시행자들이 내가 지정권자가 아닌 하는 지정권자한테 뭐 받아서 승인받아라 이렇게 놨어. 2번. 그러면 지정권자가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시도나 대도시장의 의견을,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 등의 의견을 미리 들어라.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게 하면 되죠. 의견 들을 때는 지정권자가 누구? 하급 그러면 되지. 이렇게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그냥 국장은 시도 이렇게 오면 절대 시험 나가서 못 찾아. 항상 의견 들을 때는 지정권자가 들을 때는 누구의 의견? 하급의 의견을 듣고 하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그 다음에 3번은 따로 보실 필요 없고 4번에 보니까 그 밖에 필요사항은 뭐로 정하겠다? 대통령령. 근데 이게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시험에서 크게 작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5번에 보면 요게 개정되기 전의 상태인데 아마 요런 거는 변함이 없을 거란 이야기야. 그래서 변함 없는 것만 제가 골라서 이제 넣어놓은 거예요. 자, 조성토지 공급 방법은 일단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라 그래서 왜 실시계획이냐? 실시계획이 공사하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조성토지가 되려면 뭐 해야 돼? 공사해야 조성토지가 나오니까 무슨 계획에 맞게? 실시계획에. 근데 아까 실시계획 작성할 때 무슨 계획 포함되어 있어? 그렇지.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 이런 말이 써진 거야. 그러니까 항상 공사해야 조성토지가 나와. 공사해야. 그러니까 공사할 때 조성토지는 무슨 계획에? 실시계획에 있다. 그래서 실시계획에 맞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공급 방법의 원칙은 무슨 방법? 경제. 어디나 원래 원칙은 경쟁이야. 근데 아까 공공일 때는 뭐로 갔어? 수의계약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경쟁 입찰. 경쟁 입찰이란 뭐냐?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방식을 경쟁 입찰이다 이렇게 말하죠. 경쟁이니까 여러 사람이 있다는 얘기지. 그중에 무슨 가격? 최고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방식. 예외로 추첨과 수의계약 방법이 있는데 무조건 추첨 방법을 외우시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러니까 방식을 조성토지에서 방법 무슨 방법이냐 이렇게 물으면 추첨 아니면 수의계약을 묻게 돼 있는데 수의계약은 13개가 있어. 그러면 13개가 빨라? 3개 외우는 게 빨라? 그죠? 그래서 3개를 외우라고 하는 거야. 자, 3개가 뭐냐면 330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및 공장 용지야. 그러니까 단독이나 공장은 얼마 이하로만? 330 이하로는 추첨 방법으로 공급을 해줘. 또 국민주택 규모 그럼 얼마? 85.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예요. 그리고 공공택지. 이런 것은 추첨의 방법. 그럼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무슨 방법? 추첨. 추첨에 참고로 쏘는 게 뭐 공공용지, 토지보상법에 뭐 토지상환 채권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하여튼 많아.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못 외워. 그러니까 3개만 딱 외워서 그 방법 아닌 것은 모두 무슨 방법이다?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신도시를 아까 만들면 여러분들이 수용 방식 들어가면 투기 들어가 못 들어가? 투기 못 들어가지. 여기서 바로 수용한다고 결정되니까 여러분이 알기 전부터 이미 투기를 못 들어가게 해놨어. 그 대신에 정상적으로 투자해서 받는 방식이 뭐야? 330. 이건 정식으로 받을 수 있잖아. 공고문 나무를 갖다 신청만 하면 돼. 신청하면 어떻게 돼? 뺑뺑이 돌리겠지. 당첨되면 되는 거야. 당첨되면. 그러면 신도시 안에 얼마짜리? 330짜리 단독 받을 수 있는 거야. 합격하면 해. 합격하면. 지금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그 합격하면요. 인터넷에 LH라고 쳐봐요. LH면 청약센터가 나와. 청약센터. 거기 가면 아파트, 택지, 공장용지 이게 다 나와 있어. 상가 이런 것까지. 그거 눌러서 알람 신청해 놓으면 돼. 알람 신청. 응? 그러면 자동으로 문자가 와. 거주지 해야 되겠지. 거주지. 나는 경상도, 울산, 경상남도 이렇게 쳐놓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 다 문자 와. 그럼 돈 갖고 있으면 거기 가서 투자하시면 되는 거야. 나중에 지금 쫓아다니지 말고 지금 공부가 급해 공부가. 나중에 이제 그런 거 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건설회사들. 소형 건설회사는 신도시 만들 때 참여 자격이 안 돼. 요건이 안 되죠. 근데 얼마짜리는? 85 이하짜리 주택건설 용지는 받으면 돼. 그러면 아파트 작은 것들 건설 가능하다. 그런 뜻이 돼. 그러니까 혹시라도 주변에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이런 거 투자하는 거고 또 아파트 소형 건설회사는 직접 참여는 못하지만 요거 무슨 방법으로? 추첨 방법으로 받아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그 추첨 방법에서 다만 요게 나와. 딱 시험에 한 번이 나왔어. 조성토지 공급 신청량. 이게 지금 당연히 수의계약이야. 수의계약 방식인데 공급 신청량이 지정권자에게 제출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면적을 뭐 하게 되면 초과하게 되면 할 수 없이 뭐 해야 된다? 추첨 방법을 써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청한 면적은 한 10만만 공급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받을 사람이 한 20만 제곱미터 받으러 들어왔다. 그럼 신청량이 초과된 거죠. 그럼 누구 줄 수 없잖아. 그때는 뭐 하라? 추첨해서 줘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수의계약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추첨이 나오는 거야. 수의계약 중에 그런 사유가 생기면 무슨 방법? 추첨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 당구장 표시. 앞으로 어느 방법이든 경쟁이나 추첨이란 두 가지 방법에서는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무슨 계약으로? 수의계약으로 나와. 경쟁에서든 추첨에서든 2회 이상 유찰되면 모두 무슨 방법? 추첨 방법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이렇게. 조성토지 가격 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다시 감정가격을 그대로 출제한 시험 문제는 거의 없어.
그걸 바꿔서 괄호 속에 감정평가업자 몇 인 이상,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값. 그걸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자? 감정가격이다. 이렇게 줘. 그 다음에 예외로 시행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시설. 그럼 다음에서 정하는 게 뭐냐? 학교, 폐기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공장, 임대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 요런 거는 자,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격보다 어떻게 하라? 이하로 줘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공공시설 귀속할 때, 공공시설 귀속 배울 때 새로운 공공시설은 값이 저렴하게 나온다. 이런 말 한 적 있나요? 바로 요거지. 감정가격보다 더 이하로 저렴하게 주게 된다. 그런 뜻이야. 다시 원칙은 감정가격이에요. 근데 학교나 공장 이런 것들은 뭐로 준다? 그 가격보다 이하로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자, 그까지만 하고요. 거기 하나가 오류가 있어. 당구장 표시. 공공시행자는 위 양괄호 3번이야. 양괄호 6이야. 양괄호 6. 그것만 고쳐놔요. 뭐 볼일은 없는데 혹시라도 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준공검사 요거 순서 꼭 읽어두시고, 준공검사는 우리가 배운 거니까 순서만 한번 쭉 읽어두셔. 그리고 마지막 4번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 원칙 준공전 사용을 금지한다. 즉 준공검사나 공사만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어. 단 뭐는 제외? 채비지. 채비지는 누가 뭐로 쓰는 땅? 시행자가 필요 경비로 쓰는 땅이죠. 그거는 준공검사 전이나 공사만료 전에도 미리 팔 수가 있도록 하자. 그런 뜻이겠지. 자, 예외로 준공 전에 사용도 가능하다. 즉 사업시행 지장 여부를 확인받는 등 지정권자로부터 뭐 받으면? 사용허가.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준공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채비지도 허가 받아야 된다? 맞아 틀려? 틀렸죠? 채비지는 그런 거 상관없어. 채비지는 그냥 무조건 사용이 가능해. 요걸 자꾸 내는 거야 시험에서. 원래는 준공 전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근데 뭐만큼은 채비지는 언제든지 사용 가능해. 그러면 사용하려면 무슨 허가 받아라? 거기 무슨 허가? 사용허가 받아라 그랬지. 그럼 사용허가 받으면 그 전에도 사용해. 근데 채비지도 허가 받는 건 아니다 그 말이야. 채비지는 그런 거 상관없이도 쓸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지. 그 다음에가 이제 환지 방식이 나오죠. 일단 환지 방식은 좀 의의를 하시면 돼. 환지 방식이 무언가? 자, 환지 방식은 종전 토지에서 권리 변동 없이 그대로 이전되는 방식인데 그게 어디냐 그러면 새로운 토지로. 종전 토지에서 권리관계 변동 없이 새로운 토지로 이전되는 방식을 바로 우리는 환지 방식을 한다. 바로 이 새로운 토지를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한다? 환지라고 부른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지라는 말이 종전 토지가 어디로? 새로운 토지로 바꿔졌다. 그걸 뭐라고 하자? 환지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종전 토지의 지목은 주로 뭐냐 그러면 전, 답, 임야, 무슨 잡종지 이런 게들이 많이 있어 주로. 그럼 왜 이런 데서 하느냐? 값이 저렴하죠. 또 건물들이 없는 땅이죠. 그럼 건물이 없으니까 사업하기가 편해요? 어려워요? 쉽지. 그러니까 요건 넓은 지역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 사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토지는 우리 개인들에게 주는 것은 뭐로? 대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환지라고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대지가 있다는 것은 뭐가 만들어져? 도로 등의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논밭에 왜 대지가 없느냐? 도로가 없으니까. 항상 대지라는 것은 어디 옆에? 도로 옆에 있는 땅을 대지라 한다.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대지를 주려면 신도시에다 뭐부터? 도로부터 확보하고 도로 옆에 땅을 주는 걸 우리는 대지라고 하고 요걸 받을 때 환지라고 표현한다. 그 뜻이고. 환지 방식에서는 어떻게 절차가 나오느냐 그러면 절차가 3개 나오죠.
처음에 무슨 계획? 환지 계획을 작성해. 환지 계획. 그리고 환지 예정지라는 걸 지정해. 환지 예정지. 그리고 마지막이 환지 처분. 요 세 개 절차를 배우는 게 환지 방식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수용 방식보다 좀 어렵게 느껴진다 이런 개념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할 때 기본만 하면 돼. 기본만 일단은. 왜냐면 어차피 수용 방식도 하나고 환지 방식도 문제가 하나야. 근데 요즘 추세는 오히려 수용이 두 문제까지도 출제를 해. 환지는 무조건 나와봤자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요 기본 계획만 알고 환지 계획은 그럼 뭐 하는 계획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저 뒤에 있는 환지 처분. 환지 처분 미리 정하는 계획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지 처분하려고 만드는 계획을 뭐라고 한다? 환지 계획이란다. 이 뜻이야. 그 다음에 환지 계획도 작성이 되면 뭐를 받냐면 인가를 하겠죠. 하나 물어볼까 그러면? 인가하려면 의견 드려야 돼. 누구 의견? 인가하려고 그래. 의견 드려야 돼. 누구? 주민 의견 그러면 된다니까? 아까 배웠잖아. 인가할 때 의견 들어 그럼 무조건 누구? 주민 의견. 어떻게 나와 절차? 공고, 공람, 날짜 며칠, 14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 대신에 아까 실시계획 만들 때만 주민이 없으니까 여기는 주민이 있는 거지 지금. 환지계획은 현재 주민이 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인가를 받아. 그 대신에 인가 후에 공고 규정이 없어. 원래 인가하면 우리 어떻게 했나요? 고시 이렇게 했지. 고시를 해야 돼. 여기는 안 해도 돼. 왜냐? 이건 행정계획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냥 환지 처분만 하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어. 이거는 아무 효력이 없는 계획이야. 그러면 여기 먼저 할게요. 환지 처분은 무슨 계획에 따라? 환지 계획. 환지 계획에 따라 이 환지 계획에 따라서 권리가 확정되는 거야. 권리가 확정. 그러니까 효력은 여기가 있다 그 말이지. 저거는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어. 여기서 환지 처분해야만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 항상 통지를 하면 꼭 뭐를 하냐면 공고를 해줘야 돼. 이 공고가 우리 무슨 뜻? 알리는 거지. 알림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놨어. 여기는 효력 없으니까 공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간혹가다 시험에 이걸 물어봐. 환지계획은 인가 후에 공고한다 이러면 틀려. 공고 안 해도 돼. 공고는 어디에서만? 환지 처분에서만 해. 그럼 환지 예정지는 뭐예요? 그러면 이 환지 예정지는 임의적 절차야. 그러니까 꼭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럼 지정한다면 언제냐? 장기적일 때라고. 장기적이다. 그럼 장기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 소유자에게 사용하고 수익권을 미리 준다는 뜻이야. 토지 소유자에게. 자, 저기 환지계획에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한 30년 걸린다. 그럼 여러분은 권리가 어떻게 되나요? 전부 정지되겠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미리서 무슨 권은? 사용수익권은 주겠다. 요게 환지예정지의 뜻이야. 그리고 무슨 권은 안 줘? 처분권은 안 줘. 오로지 사용수익권만 주기 위한 절차를 환지예정지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채비지라는 게 있어. 채비지. 채비지는 요거 누가 갖는다? 시행자가. 대신에 시행자는 사용 수익도 되지만 무슨 권도? 처분권까지 주겠다. 요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우리 소유자에게는 무슨 권만 주고? 사용 수익권만 주고 시행자에게 채비지만큼 뭐까지? 처분. 그러니까 시험 나가면 환지예정이 딱 요거야. 이 지문 찾아내면 돼. 이 지문. 장기적일 때 이런 방법을 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하고 환지 처분 요렇게 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절차가 있는데 여기는 통지하지만 역시 공고는 안 해. 그러니까 혹시라도 물으면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이 따로 공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슨 처분만? 환지 처분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럼 환지 처분에서 이 공고를 하면 권리가 확정되는데 이 확정 시기가 언제냐? 소멸이라고 나올 때와 취득이라고 나올 때 요 단어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 또는 이전이라고 나올 때. 취득한다, 이전한다.
소멸은 환지처분 공고일. 공고되면 소멸되고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면 새로 취득한다. 이렇게. 그래서 환지처분 문제 풀 때는 소멸 단어 나오고 취득다 이것만 갖고 구분하면 돼. 소멸은 무슨 날? 공고일에. 취득했다, 이전했다, 공고일 다음 날. 그럼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종전 토지에 이 권리를 갖고 있어. 그럼 이 권리가 공사가 끝나면 계속 오는 게 아니지. 그게 소멸이 돼야 돼. 어느 날짜로? 환지처분 공고일. 그럼 공고되고 나서 소멸이 된 다음에 새로 취득한 건 무슨 날? 다음 날에. 지목을 뭐로? 대지로 바뀌었죠?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소멸이 항상 빨라. 소멸이 공고일에. 새로 받는 것은 그 다음 날로. 만약에 날짜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루는 서로 중복이 생기겠지.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소멸되는 것은 공고일. 자, 새로 받는 것은 공고일의 무슨 날? 다음 날. 요 두 개 단어만 일단 환지처분 구분해도 이런 풀어낼 수가 있어요. 요게 지금 배우는 환지 방식의 개요예요. 그럼 1번에 보면 환지계획 하면 오늘 의의까지만 할게요. 환지계획은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무슨 처분하기 위해서? 환지처분. 환지처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작성해라. 이렇게 놨어. 그래서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5가지가 6가지 나와 있는데 우선 안 봐도 되고. 그 다음 환지계획 작성 및 인가 절차. 환지계획 작성은 누가? 시행자. 다시 시행자는 누구를 말해? 행정, 비행정을 말하고 있죠. 그럼 이제 구분되죠. 수용에서 시행자 그럼 뭐였어? 공공민간. 환지에서 시행자는 행정, 비행정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자 인가 신청 앞에 인가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항상 절차가 통지하고 며칠, 공람, 며칠 이상, 14일 이상.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환지계획 인가 신청하기 위해서. 행정청의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뭐한다? 결정하기 위해서야.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비행정은 작성하면 인가를 받으라는 이야기고 행정청은 작성하되 인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 말과 같은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인가 신청은 누구만이 한다? 비행정청인 시행자만 한다. 누구한테? 시장 등. 바로 인가권자가 누구냐? 그게 시장 등이니까. 그럼 시장 등은 행정청의 가장 하급이죠. 그럼 가장 하급권자가 인가권을 갖고 있으면 행정청끼리는 인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행정청은 작성하면 스스로 결정하면 돼. 그런데 행정청이 아닐 때만 시장에게 인가받아. 그럼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나올 때 이제 주의해야 되겠죠.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해서 시장 등에 인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하여 시장 등에 인가받아야 한다. 틀렸어. 왜? 그래 여기를 구분해야지. 요건 두 사람이란 뜻이잖아. 그거 틀렸다는 이야기야. 반드시 인가받을 때는 누구? 비행정 이 말이 있어야 돼. 요것만 안 틀리면 돼. 인가받을 때는 무조건 여기는 시행자가 그러면 안 돼. 어떤 시행자? 비행정청 시행자만 시장한테 인가받아 이렇게 나와야지. 시행자는 인가받아 이러면 틀린다 그 말이야. 왜냐? 이 법은 행정, 비행정으로 구분이 됐기 때문이다 그 말이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비행정청만 시장에 인가받아라. 동그라미 3번. 인가나 결정 사실에 대해서 공고고시 규정 없다 이렇게 써놨죠. 그럼 앞에가 인가 결정 이 말은 무슨 뜻이야? 인가는 비행정청이겠죠. 결정은 행정청이겠지? 그 말이야. 그러니까 행정청은 자기가 작성하면 바로 결정할 수가 있어. 인가 안 받고. 그래도 작성해서 결정해도 공고고시할 필요 없고 비행정청은 작성해서 인가 받아도 인가 받고도 공고고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환지계획 작성 기준이 나오는데 이게 조금 이제 내용이 필요해 시간이. 할 수가 없어 오늘 시간은. 요까지 하고 내일 나오시면 내일 여기도 다 해드릴 거예요. 요거까지 그렇게 하고 다음 진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올 때 요게 다음 주에 올 때는 여러분 좀 신경을 쓰고 오셔야 돼. 뭐냐면 페이지를 어디로 넘기시냐면 184쪽 넘겨보세요.
이거 외워오셔야 돼. 근데 외우라고 하니까 겁먹을 건 없어. 앞에서 했던 거야, 지금. 네?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같다고 그랬잖아? 여기까지는? 그러면 거기는 요거를 시행계획으로 이름만 바뀌어져 있어. 시행계획으로. 여기서부터는 같아. 근데 앞에 보세요. 여기가 개발계획이야. 그러면 정비사업에서는 무슨 계획 나와? 정비계획이야. 정비계획. 그럼 앞에가 여기는 구역이 무슨 구역이야? 정비구역이야. 그럼 요 앞에 두 개만 더 외우면 끝나는 거야. 두 개만. 요거 알았다면, 자, 시설사업 알았다면 두 개 들어가면 개발사업이야. 두 개 더 들어가면 정비사업이야. 어려울 것도 없지. 뒤에 오라고는 안 했어. 뒤에는 어차피 안 나와, 시험 문제. 앞에 밖에. 그럼 여기는 앞에 두 개가 뭐예요? 기본방침, 기본계획, 요 두 개만 더 추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사업 두 가지에다가 다시 두 가지 더 추가하면 무슨 사업이다? 정비사업이다. 이 뜻이야. 그래서 어디까지 내보니 다 못 내도 돼. 사업시행 인가고시 있나요? 거기까지 순서만이라도 외워와. 거기까지만이라도. 아셨어? 그래야 이제 공부를 할 수 있어. 어차피 여러분 시험장 가면 그 기본계획은 꼬박꼬박 나와. 기본계획. 그 두 번째 나온 게 기본계획이잖아. 그거 시험에서 매번 나와. 그럼 매번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은 잘 안 나와. 주로 요 하위법 쪽에서 기본계획은 많이 내는 거야. 요거 맞출 수 있어. 맞출 수 있으니까 순서를 외우시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안 외우면 따라올 수가 없게 돼 있어. 이 문제가. 또 어디를 보시냐면 맨 앞에서 128쪽. 내가 지금 부른 것만 체크해서 집에서 읽어오세요. 2번에 정비사업 있나요?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 정비사업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죠. 2번 재개발 사업이 있죠. 그 재개발 동그라미 1번, 2번까지만 읽어. 3번, 거기 밑에 이 경우 이거 읽지 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서 재건축. 재건축도 둘째 주까지만 읽어. 그 밑에는 읽지 말고.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겨서 4번, 5번 정비 기반 공동이용시설이 있어. 오른쪽에 가면 8번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있어. 찾았나요? 그 다음에 10번에 정관 등이라는 게 있어. 오늘 배웠어. 그거 한번 해봐. 정관 등이니까 조합은 뭐 만들고? 정관. 소유자는? 귀야. 공공은? 똑같지. 똑같아. 앞에서 개발사업 기본과 이 정비사업 기본이 똑같게 돼 있어. 자,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넘겨보시냐면 아이씨, 내가 더 급해. 자, 147, 148 표 있죠? 요까지만 공부하면 두 문제는 맞아. 여러분들 6문제 나오는데 안 하고도 두 문제는 맞을 거 아니야. 여러분 나머지 4문제 못 맞춰. 못 맞추니까 가르쳐 주기는 하겠지만 주로 여기서 점수 맞아라 그 말이야. 공부는. 그 대신에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뒤에도 다음 주에 해주긴 해줘. 그런데 나는 공부 안 되신 분은 나는 도저히 다음 가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그까지라도 하라는 얘기야. 그까지라도. 나머지 제가 다음 주에 해주기는. 근데 요거 나중에 해서 알아놓으면 실무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야. 실무에는. 근데 나는 실무는 그 다음은 다음 문제고 지금 합격이 목표다. 그럼 그까지만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요거는 좀 여러분들 읽어오시고 할 건 해오셔야 돼. 안 하면 다음 주에 힘들어져. 힘든 게 아니라 나 혼자 떠들고 되고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야 돼. 뭐 지금도 거의 나 혼자 떠들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이. 뭔 말하면 알아듣기도 하고 그러잖아. 근데 정비법은 거의 나 혼자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그냥 멀뚱멀뚱 있다가 가야 되는 거야. 그거 좀 순서만 외우시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내일 보는 거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마칩니다.